자, 오늘은 순열만 할 건데요. 순열을 하기 전에 경우의 수를 좀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경우의 수는 얘들아 중학교 때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했나? 경우의 수 같은 거를? 하여튼 경우의 수 같은 건 우리가 이미 해봤어. 자, 경우의 수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합법칙이랑 곱법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해봤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사위를 2개 던질 거야.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 던질 건데 뭐 예를 들면 5의 배수 또는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말하래. 이걸 구해보래. 내가 주사위를 2개 던질 거야. 주사위 2개 던질 건데 5의 배수가 뭐 하나 던져 상관없겠어요? 하나를 던질 건데 뭐 5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래요? 5의 배수가 나오는 거 뭐 있죠? 5밖에 없어요. 6의 약수는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예요. 경우의 수로 따지자면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얘는요? 4가지예요. 그럼 얘들아 5의 배수 또는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얘랑 뭐 했지? 우리 중학교 때? 더했어요.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답이 몇 가지야? 5가지야.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에요. 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부터 15까지 뭐라는 거야? 1부터 15까지 카드를 갖고 있대. 근데 1부터 15까지 카드 중에서 뭐 4의 배수가 나오거나 한 개 뽑을 건데 4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뭐 있어요? 4, 8, 12 그리고 또 9의 약수가 나오는 거야? 1, 3, 9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4의 약수가 나오거나 또는 9의 약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1부터 15까지 카드를 한 장 뽑을 건데 4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9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니라고 물어봤어. 근데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예요. 9의 약수 나오는 경우 몇 가지? 3가지예요. 근데 내가 얘랑 뭐 했더라 중학교 때? 곱했어요? 더했어요? 더했어요. 그래서 답이 몇 가지야? 6가지예요. 왜 더했을까? 왜 더할까? 왜 더했냐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5의 배수면서 6의 약수일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치? 또 4의 배수면서 9의 약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따로 보는 거야. 따로. 그래서 요 경우랑 요 경우를 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합법칙은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랑 얘를 더하는 거야. 이해됐어? 또 뭐 예를 들면 라면이 내가 그 분식집을 갔는데 라면이 5종류가 있대. 그럼 뭐 김밥이 4종류가 있대.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라면 또는 김밥을 먹을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 가지수가 지금 몇 개야? 5가지.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가지수가 지금 몇 개야? 4가지. 근데 라면 또는 김밥을 먹고 싶대. 이거 다른 사건이에요. 라면을 먹거나 또는 김밥을 먹고 싶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그러니까 총 몇 가지야? 9가지야. 이렇게 했던 게 다 합법칙이에요. 합법칙. 맞아? 이해됐어요? 경우의 수는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솔직히 엄청 낯선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곱법칙은 얘들아 이런 거야. 이런 거지. 자, 내가 라면을 먹고 김밥도 먹을 거래. 그때 먹을 수 있는 종류의 가지수를 찾아달래. 그럼 라면이 지금 5가지잖아요. 김밥은 4가지예요. 근데 내가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을 거래.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라면도 먹을 거고 김밥도 먹을 거래. 맞지? 그럼 5가지랑 4가지를 이럴 때는 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 근데 얘들아 여기서 내가 말하는 동시에가 라면과 김밥을 한 입에 먹는다는 게 아니죠? 맞지? 라면 먹고 김밥 먹는 이 한 가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일어날 때는 항상 곱하는 거야. 라면 먹고 김밥 먹을 거래.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총 몇 가지야? 20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요? 얘들아 합법칙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좀 쉽게 생각하면 또는 개념이고요. 곱법칙은 그리고 개념이에요. 이렇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날 때는 곱해야 되고요. 얘랑은 한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건데 아산을 찍고 갈지 아산을 찍고 갈지 안 찍고 갈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서울에서 아산 가는 길이 3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아산에서 부산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서울에서 무조건 아산을 찍고 난 다음에 부산 가고 싶대. 서울에서 아산을 찍고 난 다음에 꼭 부산을 가고 싶대. 아산 찍고 부산 갈 거래. 그럼 이건 합법칙이겠어? 굿법칙이겠어? 그렇지. 이건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아산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세 가지. 아산에서 부산에 갈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해야 돼요. 서울에서 아산 찍고 난 다음에 부산 갈 거니까. 그러니까 총 몇 가지? 6가지야.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너네한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갈 거래. 그냥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고 싶어? 그럼 두 가지로 나누겠지, 너네 머릿속으로. 아산을 찍고 가냐? 아산을 안 찍고 가냐? 이걸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너네가 아산을 찍고 가는 건 위에서 벌써 6가지래. 아산을 안 찍고 가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2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을 뭐 해야 될까? 더해야겠죠. 얘네 둘을 곱할 수가 없죠? 왜요? 아산을 찍고 가는 거랑 안 찍고 가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지? 이해됐지? 이거랑 이거랑 다른 사건이에요. 아산 찍고 가는 거랑 안 찍고 가는 거는 규빈아 뭐 하는 거니? 앞에 좀 봐봐. 그러니까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또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뭐 이런 거. 자, 내가 2자리 자연수 만들고 싶대. 우리 2자리 자연수는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10의 자리가 4의 약수였으면 좋겠대. 10의 자리가 4의 약수래. 그리고 이 2자리 자연수가 홀수여야 한대. 2자리 자연수가 홀수여야 된대. 자, 그럼 일단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1, 2, 4? 3가지입니다. 맞잖아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얘들아, 이 2자리 자연수가 홀수로 끝나려면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와야 돼? 1, 3, 5, 7, 9 요런 애로 마무리가 져줘야 홀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야. 자, 그럼 얘랑 얘랑은 곱할까 더할까? 그렇지. 곱해야 돼요.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어야 2자리 자연수가 될 거 아니에요. 맞지?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곱해서 총 15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는 건 없어요. 나누는 것도 없고 더하는 거 아니면 곱하는 거야. 근데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해됐어?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7이 돼야 된대요. 자, 4가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4가 나오는 거? 1, 3, 2, 2, 3, 1 몇 가지? 3가지. 7이 나오는 거. 1, 6, 2, 5, 3, 4, 4, 3, 5, 2, 6, 1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랑 얘랑 6가지 맞냐? 그치? 자, 얘랑 얘랑은 더해 곱해. 더해야겠죠? 얘 합이 4가 되면서 7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합이 4가 되는 거랑 7이 되는 거는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총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또 자, 1부터 50까지 적힌 자연수 그 카드가 있대요. 공이 있대요, 공. 근데 내가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라고 했어요.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5의 배수 몇 개 있니? 1부터 50까지. 몇 개? 10가지. 11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4가지. 그럼 얘네들을 더해 곱해? 더해야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 14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나오는 거. 3의 배수 몇 개 있어? 50가지. 16개. 7의 배수? 7개. 그럼 얘네들이 또 뭐해? 더해야겠죠. 곱하는 게 아니라. 맞지? 요 개념을 좀 잘 생각해주면 돼요. 요런 건 합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됐지? 뭐, 이런 것도 아까 해봤죠? 자, 세 지점 ABC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같은 지점을 2번 지나지 않는다고 할 때 A에서 C 가는 경우의 그 수를 구하래요. 그럼 생각을 하겠지? A에서 B 찍고 C 가는 거랑 그냥 A에서 C 가는 거랑 이렇게 2개 나눠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A에서 B 찍고 C 가는 거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 몇 가지? 그럼 이건 둘이 곱해 더해? 곱해야겠죠. 꼭 B를 찍고 가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야? 6가지야. 그냥 A에서 C 가는 건 1가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네 둘은 뭐 해줘? 더해야겠죠. 그래서 7가지. 이해됐죠? 얘들아, 오늘 하는 내용이요. 엄청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떤 규칙을 좀 잘 찾으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문제를 지금 몇 개 풀어봐서 알겠지만 식이 길지가 않아요. 이 순열과 조합은. 그래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빨리빨리 금방금방 풀 거예요. 식이 길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문제를 좀 보고 올까?
아니면 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얘들아 5의 배수는 5도 있고 10도 있고 15도 있을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주사위 두 개가 제일 높은 눈이 6이에요. 6. 근데 6 두 개를 더해봤자 12잖아요. 그럼 15까지 올 리가 없겠지? 맞지? 자, 5의 배수 중에 5가 되는 거 뭐 있니? 1, 4, 2, 3, 3, 2, 4, 1. 근데 얘들아 여기서 그러니까 합법칙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빠짐없이 세야 됩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얘 하나를 까먹었어. 그럼 문제 당연히 틀리겠지? 맞지? 합법칙에서 좀 중요한 건요. 빠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문제가 틀려요. 알겠지? 자, 잘 꼼꼼히 세볼게요. 자, 10되는 건 뭐 있어요? 4, 6, 5, 5, 6, 4. 그럼 얘 4가지고 얘 몇 가지? 2가지니까 얘랑 얘랑 뭐 할 거야? 3가지. 미안. 3가지. 얘랑 얘랑 뭐 할 거야? 더해야겠죠. 맞지? 5가 되면서 1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총 7가지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다음. 자, 요런 것도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요런 거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개수가 큰 문자부터 노리는 겁니다. 자, 지금 x, y, z가 자연수래. 근데 x, y, z 여기 이걸 다 더해서 20이 나와야 된대. 근데 x, y, z 중에 개수가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z. 얘를 좀 건드릴 거예요. 자, z에다 1 좀 대입해 볼게요. 이거 마찬가지로 직접 다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z가 1이면 x 플러스 2y가 얼마란 얘기니? 17. 그러면 얘가 1이면 x는 얼마겠니? 15. 2면 13. 3이면 11. 4면 9. 5면 7. 그렇지. 그 다음에 뭐야? 6이면 5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7이면 그 다음에 8이면 그럼 몇 가지야? 8가지. 자, 이번엔 두 번째 z가 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x 플러스 2y가 얼마니? 14. 그럼 y가 1이면? 12. y가 2면? 10. 3이면? 얼마? 8 이렇게 되겠죠. 맞지? 4면? 6. 그 다음에 5면? 4. 그 다음 6이면? 2. 그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몇 가지예요? 6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z가 3이면 x 플러스 2y가 얼마일까? 10 얼마요? 11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얘가 1이면? 9 2면 7 그 다음 3이면 5 그 다음 4면 3 5면 1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되겠죠? 또 z가 4면 x 플러스 2y 얼마니? 8 그럼 얘가 1이면? 6 그렇지 2면 4 3이면 2 말고 없겠죠? 맞지? 됐어? 3가지. 얘들아 시험 끝나가지고 지금 공부하기 싫어 죽겠니? 조금만 기운 내봐. 자 얼마일까? z가 5면? 5 그럼 얘가 1이면? 3 얘가 2면? 1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z가 6이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x 플러스 2y가 2가 되잖아요. 그럼 더해서 2가 나오는 자연수를 찾아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럼 이 노란 색깔에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더해야겠죠. 그렇지. 오 좋아요. 다음. 자 아까 연습했어요.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만 골라달래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두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약수여야 된대. 그럼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근데 얘가 짝수로 끝나야 된대.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뭐여야 돼? 여기까지 되지 않냐? 맞죠? 얘 0으로 끝나면은 짝수로 끝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총 몇 가지? 5가지. 근데 얘랑 얘랑 뭐 해야 되지? 그렇지. 곱해야죠. 그래야 두 자리 자연수가 완성이 되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답은 20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죠? 다음. 자, 요거는요. 솔직히 직접 세도 돼. 이거 직접 셀 수 있잖아. 니네 70의 약수 못 구하는 게 없잖아, 지금 여기서. 근데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가지고 약수개수 구하는 걸 배워요, 우리가. 자, 내가 71을 소인수분해하면 8, 9, 70이잖아요. 8은 2세제곱, 3의 제곱이잖아요.
맞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2가 지금 현재 3개인데 솔직히 2 한 개만 있어도 얘 약수 되는 거 맞지? 맞지? 2가 2개 있어도 얘 약수 되는 거 맞지? 솔직히 2가 없어도 이것만 있어도 72에 약수 되는 거 맞지? 맞지? 내가 지금 2가 갖고 있는 게 3개인데 없어도 되고 한 개만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이 72의 약수가 되는 거네? 그러면 2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요? 4가지입니다. 맞지? 그 다음 3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3을 갖고 있는 게 2개인데 3이 없어도 72의 약수가 될 거야. 그럼 없어도 되고 한 개만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72의 약수가 된다는 거네? 그럼 3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는 겁니다. 총 몇 가지? 12가지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우냐면요. 요 지수에다가 1 더해. 요 지수에다가 1 더해. 그리고 곱해. 12가지야. 이렇게 배워. 120 마찬가지예요. 소인수분 해볼게요. 120을 소인수분 하면 요거일 거고 얘는 2제곱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2 3개, 3 하나, 5 하나예요. 자, 내가 갖고 있는 2가 현재 3개인데 없어도 되고 한 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이 약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 4가지. 그 다음에 3 몇 가지 나오겠어요? 없어도 되고 하나 있어도 되니까 2가지. 5도 2가지. 그러니까 얼마겠어? 16가지. 그럼 얘를 빼래요. 됐죠, 그러면? 다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좀 먼저 생각해 볼 건데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지금 100원이 1개 있어. 근데 100원을 솔직히 안 내도 되고 1개 내도 되잖아. 맞잖아. 지불할 때, 내가 돈을 지불할 때 100원을 안 내도 되고 한 번 내도 될 수, 한 번까지 낼 수 있잖아요. 2번은 못 낼 거 아니야, 100원짜리를. 그럼 100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가지야? 2가지. 내가 지금 구하는 건 A입니다. 100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2가지였어요. 그럼 50원은 내가 지금 3개 갖고 있다? 그럼 안 내도 되고, 1개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고, 3개 내도 되니까 몇 가지? 그렇지. 50원 가지고는 4가지야.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내가 2개 갖고 있네? 안 내도 되고, 1개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지? 그럼 몇 가지? 3가지. 그럼 이거 다 합치면은 24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얘 할 때, 얘 할 때, 얘 할 때 다 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런 말을 포함했잖아요. 그럼 다 안 내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총 23가지가 되겠지. 이게 A예요. 그래서 자, B는 얘들아 솔직히 지금 동전이 많지 않아서요. 직접 세도 돼요. 근데 직접 셀 때 빠짐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좀 바꿔볼게. 그럼 50원이 몇 개가 되겠니? 그렇지. 50원이 5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10원짜리가 2개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50원짜리 1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1개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고 3개 내도 되고 4개 내도 되고 5개 내도 되고 맞냐? 그거 몇 가지야? 6가지. 10원짜리 마찬가지야. 1개는 안 내도 되고 1개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니까 몇 가지? 3가지예요. 이렇게. 동전을 좀 줄이는 거야. 100원짜리를 좀 줄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 18가지인데 아예 안 되는 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얘 마찬가지로 하나를 빼줘서 몇 가지? 17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 직접 세도 되고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얼마 낼 수 있는지 직접 세도 문제될 게 없어요. 대신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답이 몇 가지겠어요? 23에서 17을 빼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자, 아까 한 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고 싶대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죠? A에서 C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A 갔다가 B 갔다가 C 가는 게 있고, 그치? 두 번째 A 갔다가 D 갔다가 C 가는 건 말고는 없잖아요. 맞지? 그럼 A에서 B 가는 건 몇 가지? 4가지. B에서 C 가는 거? 2가지니까 곱해야겠죠? 찍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8가지. 그다음 A에서 D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D에서 C는 4가지 곱하니까 12가지. 자, 그럼 얘랑 얘랑은 뭐 해야 될까? 더해요. 이렇게 돼야겠죠. 네. 자,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색칠하는 문제. 자, 가장 많이 접해 있는 애를 좀 공략할 거예요. 요거 문제를 풀 때. 자, 일단 문제 읽어보면요. 영역이 5개고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이 몇 개니? 빨주, 노파, 검이니까 총 5개죠?
맞지? 내가 갖고 있는 영역도 5개, 색깔도 5개래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영역의 같은 색을 중복해도 되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대요. 얘랑 얘랑은 지금 인접해 있는 거야. 얘랑 얘도 인접해 있는 거고 얘랑 얘도 얘랑 얘도 얘랑 얘도 얘랑 얘도 다 인접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다른 색 칠해야 된대. 그럼 A가 가장 많은 친구들이랑 인접해 있지 않냐? 그래서 A 먼저 건드릴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아직 색깔을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겠어요? 5가지겠죠.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내가 지금. 됐어요? 자, 내가 여기다가 뭐 이런 색깔 하나 칠할게. 이렇게 주황 색깔. 그럼 B는 이제 몇 개 칠할 수 있어? 그렇지. 4가지밖에 못 칠해요. 내가 B에다가 노란 색깔 이렇게 칠했대. 그럼 C는 몇 개 칠할 수 있을까? 그렇지. C는 3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D는요? 얘랑 얘랑 안 겹쳐야 되지 않냐? A, C랑.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 E는요? 3가지겠죠. 자, 얘네를 싹 다 뭐 해야 될까? 그렇지. 곱해야 됩니다. 나는 색깔을 다 칠할 거거든. 다 칠할 거거든. 다 칠해야 끝나거든. 하나의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곱해야 되는 거예요. 곱할 수 있겠죠? 네.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들아, 이런 거는 약간 노가다 문제예요. 노가다 문제. 자, 뭐라고 했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래요. 이렇게 나타낸 거야. 1000, 100, 10, 1의 자리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I랑 I랑 같으면 안 된대. 만약에 I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 1000의 자리에는 1이 들어갈 수가 없단 얘기예요. 이해됐어? 여긴 1이 올 수 없고 여긴 뭐가 올 수 없겠어? 2가 올 수 없고 여기는 3, 여기 4가 올 수 없겠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애가 뭐가 있겠니? 2, 3, 4만 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누구 올 수 있을까? 여기 2가 오면 안 된대. 1, 3, 4 이렇게 올 수 있겠지? 맞아, 이렇게 다시 직접 세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얘는 4, 여기 3이 와야 4가지 숫자 다 썼으면서 각자리 숫자에 이거랑 안 겹치게 놓은 거 맞지 않냐? 이렇게. 이해됐어? 그 다음 여기 뭐 해야 될까? 2, 3 다음에 4 뭐 하셨어? 1 이렇게 와야겠지. 됐어? 그 다음 여기 뭐 해야 될까? 1 이거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1000의 자리가 2였을 때 몇 가지? 3가지입니다. 당연히 안 해봐도 얘일 때도 몇 가지일까? 근데 2에서 두 번째 줄에 1 쌓으면 안 돼요. 어디요? 2에서 두 번째 줄에 1 쌓으면 1, 여기 4가 오면 안 되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일 때 3가지, 여기일 때도 3가지, 여기일 때도 3가지네? 요 3가지들은 얘들아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당연히 더해야죠. 1000의 자리가 2이면서 3일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다음 하기 전에 앞에 내용을 이제 좀 다시 봐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얘들아 솔직히 중학교 때도 했어. 경우의 수 단어는요. 봐봐, 특별한 걸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술술 풀고 있잖아요? 이미 다 어렸을 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 배우는 게 있어요. 순열. 자, 어떤 A, B, C, D. 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요런 5명이 있는데 내가 5명을 일렬로 세울 거래. 일렬로 세울 거래. 일렬로. 자,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솔직히 이렇게 다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고 막 이렇게 써도 되고 막 이렇게 쭉쭉쭉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 쓸 수 있어 없어?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다 쓰려면 아주 시간이 엄청 오래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지금 몇 명이니? 5가지. 그럼 여기 한 명 섰으니까 그 다음에 몇 명 쓸 수 있어요? 4가지. 그 다음 3가지, 2가지, 1가지. 그럼 얘는 다 곱해 더해? 그렇지, 곱해야죠. 그래야 5명을 일렬로 세우는 한 사건이 끝나는 거 맞지? 졸리면 안 돼. 턱 깨면 졸리지, 도훈아. 그렇지? 앞에 잘 봐봐. 근데 이제 이거 다 이거 못 곱하는 애 없잖아요. 이거 답이 얼마야? 그렇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얘한테 좀 특별한 기호를 줘요. 얘 특별한 기호가 생겼는데 얘를 이렇게 쓸 거야. 5 느낌표 이렇게 쓸 거예요. 5, 4, 3, 2, 1 다 곱하는 걸 5 느낌표 이렇게 쓸 건데 5 느낌표라고 읽으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5 팩토리얼 이렇게 읽을 거예요. 5 팩토리얼 이렇게 읽을 거예요. 5 팩토리얼. 근데 줄여서 5팩 이렇게 읽을 거예요. 5팩. 알겠지? 5 팩토리얼. 얘 의미가 뭐니? 5부터 5 이하의 자연수를 다 곱해. 이런 얘기야. 그럼 4팩은 뭘까? 4, 3,
2, 1 이건데 이걸 그냥 멋있게 쓴 거야. 알겠지? 그럼 10팩은 뭐겠어요? 10부터 어디까지 곱해야 돼? 1까지 다 곱해 이런 얘기예요. 기호예요, 기호. 알겠지? 별거 없어요. 그래서 너네한테 앞으로 5명을 1년로 세워보렴 라고 했어. 그럼 이제 멋있게 이렇게 쓰고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번에는요 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1년로 나열하고 싶대. 1년로 세우고 싶대. 5명 중에 3명만 뽑을 거래.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올 수 있는 5명 다 아직 아무도 안 섰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자, 1명 섰어요. 그럼 여기는 4가지. 그럼 여기는 3가지겠죠. 얘 마찬가지로 다 뭐 해야 돼? 곱해 더해? 곱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얼마? 60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또 이쁘게 썼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얘를 또 기호로 바꿨는데요. 그 기호가 뭐냐면 5P3입니다. 5P3 이렇게 읽을 거예요. 5P3. 5부터 이렇게 쓰면 생각하면 돼. 5부터 아래로 3개 곱해 이런 얘기야. 맞잖아요? 5부터 아래로 3개 곱해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 5부터 아래로 3개 곱해 요 기호의 의미가. 그럼 얘들아 6P2 뭘까? 뭐 곱하기 뭐예요? 6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6부터 아래로 2개 곱해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5P4 이건 뭘까? 5, 4, 3, 2 여기까지겠죠. 그렇지? 자, 그럼 이거 잘 생각해봐. 3P3 이건 뭘까? 그렇지. 그런데 이게 뭐랑 똑같을까 혹시? 3 느낌표 3 팩토리얼 3팩 이거랑 똑같지 않냐? 맞지? 그러니까 MPN은요 M팩이랑 똑같습니다. 요 자리 숫자가 똑같으면 M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얘들아 요런 것도 한번 볼까요? 3P0 3명 중에 3 이하로 빵개 나열하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경우에서 딱 한 가지 셀 거예요. 1입니다. 1. 없잖아요. 없는 경우를 세는 거예요. 없어요. 경우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가지로 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MP0은 1입니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데요. 0팩 이건 뭘까? 5부터 아래로 5개 5부터 아래로 다 곱하라며. 4부터 아래로 다 곱하라며. 근데 0부터 아래인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0팩은 1이라고 정의했어요. 정의. 그걸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그냥 정의했어요. 0팩은 1이야. 이렇게 정의했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수학자들끼리 약속했어. 그냥 0팩은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지? 됐어? 내가 설명한 게 여기 밑에 있습니다. MPR, 뭐 PR 이렇게 써 있는 건 요 위에도 있네. 미안. M팩도 있구나. 위에 M팩. N부터 아래로 다 곱해 이런 얘기고요. MPR은 N 아래로 알게 곱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문자로 생각하니까 좀 어려울 뿐이지 우리 숫자로 생각했을 때 지금 모르는 친구 없죠? 얘 5 곱하기 4인 거. 맞지?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구나.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됐어? 그 다음 얘들아 여기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설명했거든요? 여기 한번 표시만 좀 해주고요. 책에다가 2번 MPN은 M팩이구나. 3P3은 3팩이듯이. 자 여기다가 표시 MP0은 없다 한 가지 세는 거고 0팩은 1로 정의했어요. 수학자들이 0팩은 1이야 라고 약속한 거야. 됐어? 자 그럼 3번에 보면 요런 말이 써 있어요. 요런 말이 써 있는데요.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들아 너네 5P 방금 전에 뭐였지? 5 곱하기 4였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눠도 문제될 건 솔직히 없지. 같은 맥락이지. 맞잖아요? 근데 우리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몇 팩일까 혹시? 3팩.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건 몇 팩일까? 5팩.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거 뺀 팩, 이거에서 이거 뺀 팩, 그 다음에 N팩. 별거 없죠? 맞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됐어요? 3번 얘기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순열로 돌아가서 얘들아 순열에는요 좀 나올 만한 문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순열은 얘들아 대표적인 문제가 좀 몇 개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를 좀 가르치고 나서 대표용을 풀 거예요. 대표적인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웃하여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그 외에 우리 문제에서 고등 수학 상에서 뭐 모든 x에 대한 성립하는 등식 이런 말이 나오면 너네 무슨 식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자? 그렇지, 이런 거예요. 이웃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대표적인 유형이라서 외울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대. 근데 내가 문제에서 A와 B는 꼭 이웃해야 된대.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래. 현재 지금 5명이 있는데 A와 B는 짝꿍처럼 꼭 붙어 있어야 된대. 그 얘네 둘은 항상 붙어가지고 일렬로 좀 세워보렴 라고 했어, 문제에서.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 드럼통이라고 할 거예요, 드럼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을 거예요. 요 짝꿍 지어야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묶을 거야. 그리고 얘네를 이제부터 한 몸으로 보는 거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럼 지금 사람이 몇 명이 됐니? 하나, 둘, 셋, 4명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건 뭐죠? 그렇지, 4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 근데 솔직히 A랑 B 이렇게 써도 되고 B, A 이렇게 써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것도 이웃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몇 가지야? A, B 하나, B, A 하나, 총 몇 가지? 2가지. 요걸 싹 곱하는 겁니다. 이웃할 친구들을 드럼통에 넣고 요걸 한 명으로 본 다음에 이 나머지를 줄 세워. 그 다음에 드럼통 자리 바꿔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거야. 요게 답이야. 이해됐지? 자, 이번에는 A, B, C까지 이웃하고 싶대요. 그럼 당연히 C까지 이렇게 드럼통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C까지. 그럼 이제 총 몇 명이 되는 거야? 하나, 둘, 3명이 되는 거야. 그럼 3명을 줄 세우는 거? 그렇지, 3패.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들아, 요 3명도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것도 C, B, A 이렇게 쓰는 것도 얘네 셋이 이웃한 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얘네 셋끼리 자리 바꾸면 혹시 몇 가지일까? 그렇지, 6가지. 다시 말해서 3팩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3팩 곱하기 3팩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 이웃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한 사람처럼 이렇게 드럼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몸으로 생각하고 줄 세우고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따져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별로 안 어렵죠? 두 번째, 이웃하지 않게. 자, 내가 또 얘네 5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A랑 B는 절대 붙어 있으면 안 된대. A와 B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자, 얘들아, 실제로 이런 단어가 문제에 나와요. 그럼 너네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아까처럼. 알겠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칸막이를 세울 겁니다. 남는 애들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 B 무시하고 남는 애들로 칸막이를 세울 거예요. 얘네를 이웃하지 않게. 예를 들면 지금 얘 빼고 누구 남았어요? C, D, E를 먼저 세울 거야. C, D, E를 먼저 세울 거야. 몇 팩? 3팩이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자리에 A, B가 들어가면 되지 않냐? A, B가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도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어있지 않잖아요. A랑 B가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도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요. A랑 B가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도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야? 4가지 중에 2명이 들어갈 거잖아요. 얘네 둘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야. 4가지 중에 뽑아서 둘 나열할 거야.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아까 전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야를 5, 4, 3 이렇게 썼잖아요. 맞지? 우리 5명 중에 아까 전에 5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열할 거야를 5, 4, 3 이렇게 얘네 셋이 곱했잖아요. 그리고 얘를 기호로 내가 뭐라고 썼지? 5P? 3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맞지? 자, 4가지 자리 중에 2명 뽑아서 들어갈 거래. 4가지 중에 2 뽑아서 나열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얘는 얼마겠니? 4 곱하기 3. 그래서 얘랑 곱하면 6 곱하기까지 하니까 72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A, B, C까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A, B, C까지 이웃하지 않으려면 칸막이가 누가 되겠어요? D, E가 되겠죠. 그럼 몇 팩? 2팩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웃하지 않으려면. 맞잖아요. 그래야 A 여기 들어가야 여기 들어가야 얘네 셋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 셋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A, B, C 들어가도 되고 A, C, B 들어가도 되고 그치? 이런 식으로 3팩이라 얼마 할까? 영찬아 아이고 졸려. 2 곱하기 6 하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얘들아, 왜 이렇게 좋을까? 왜 이렇게 좋을까? 졸려 죽겠어요? 진짜 자면 안 되는데. 숙제 이러면 못 해오는데. 세 번째. 번갈아 가면서 세우기. 예를 들어서 남자가 3명이 있대. 그럼 여자가 4명이 있대요. 근데 내가 얘네들을 번갈아 세울 거래. 남녀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뭐 연합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내가 남자를 먼저 좀 세울 거야. 남자를 좀 세울 건데 몇 팩일까 혹시? 3팩이겠지. 그럼 여자는 당연히 여기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몇 팩? 4팩. 이렇게 풀면 돼요. 이번에는 얘들아, 남자도 4명이고 여자도 4명이래. 그럼 그냥 아무나 먼저 세워보세요. 남자 먼저 세워볼까요? 몇 팩? 4팩이야. 그럼 얘들아, 여자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맞지? 그럼 이거 일단 몇 팩이야? 노란 색깔? 4팩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너네가 지금 머릿속으로 쌤 이거랑 이거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얘랑 남자 세우고 주황 색깔 여자들 세우는 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이 경우는 둘이 뭐 해야 돼? 더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얘들아, 5팩, 4팩, 3팩은요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5팩은 120, 4팩은 24, 3팩은 6. 가끔 이렇게 막 너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야. 알겠지? 다음에 4번째. 뭐 양 끝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해볼까? 엄마, 아빠, 뭐 여동생, 누나, 형, 나 총 몇 명이냐? 이렇게 6명이 있대요. 내가 6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양 끝에 부모님이 와야 된대. 양 끝에 부모님이 와야 된대. 그럼 여기에 엄마 오거나 여기에 아빠 오거나 또는 여기에 아빠 오거나 여기 엄마가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 그 다음에 얘들아, 요 사이는요 아무렇게나 써도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남은 이 4명을 줄 세우는 거 몇 팩?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안 어렵죠? 이해됐어요? 양 끝에 부모님 와야 된대. 여기 부모님 먼저 세우고 나머지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또 한 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요? 윈터. 너네 여기서 모음이 뭔지 알지? 모음이 뭐예요? I랑 E. 자음은 뭐야 그러면? W, N, T. 가끔 이거 가지고 모음 자음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거 요새 배우는 거 맞지? 이거 다 어릴 때 배우죠? 그치? 자, 이번에 이 6가지 문자를 세울 건데 양 끝에 모음이 와야 된대. 양 끝에 모음이 와야 된대. 그럼 지금 모음이 몇 개지? 2개. 그럼 여기에 I가 오거나 E가 오거나 총 몇 가지? 2가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줄 세우는 거 몇 팩? 4팩.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 근데 지금 자음이 몇 개야? 4개예요.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자음 몇 가지? 4가지. 자, 여기 한 명 써버렸어, 여기다가. 그럼 여기 몇 가지? 3가지.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문제 될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둘 썼을 거 아니야. 남은 4명을 여기다 세울 거 아니에요. 몇 팩? 4팩. 이렇게 풀면 돼요. 됐어요? 마지막.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죠? 중학교 때 됐는데. 뭔 사건인데? 전체에서 패는 거. 그거 무슨 사건? 여사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도 했어요. 방금 전 문제를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요 6명을 세울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여기서 쓸게. 적어도 한쪽 끝에는 자음이 와야 된대요.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 자음하고 여기 안 오고. 이것도 맞는 말이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자음 오고 여기 안 오고. 그것도 이거 맞잖아요. 맞지? 자, 3번째. 자음이 둘 다 와도 문제될 게 없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있는 거 맞지? 그럼 너네 상식적으로 요 3가지를 계산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양쪽 끝에 뭐가 오는 걸 빼주면 되겠어?
이거의 반대말. 모음이 오면 되잖아요. 이거 빼면은 자음이 오겠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사건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서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요 경우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 여기 올 수 있는 모음 몇 개? 2개. 여기 올 수 있는 모음 몇 개? 여기 썼으니까 하나겠죠. 그럼 여기 몇 팩? 4팩. 4팩 하면 4, 3, 2, 1 곱하면 얼마겠어? 24. 그러니까 몇 가지야? 48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뭘까 혹시? 요 6명을 그냥 일일로 나열하는 거 생각하면 돼. 몇 팩? 6팩. 720에서 48을 빼면 됩니다. 그게 이거랑 답이 똑같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요 5가지는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웃하여 이거 1번. 그냥 이거 좀 여기다 써놓을까요? 순열 여기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쉬운 거. 6P3. 6부터 아래로 몇 개 곱해? 3개. 그러니까 6, 5, 4 이렇게 곱하라는 거죠? 4P4 몇 팩이랑 똑같다고 했지? 그렇지. 4팩. 근데 얘는 뭐예요?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5P는 뭘까 얘들아? 5 그렇지. 그 다음에 3팩은 6 그러니까 곱하란 기호죠? 이거 곱하기 기호 3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됐지? 요 기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8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그러니까 총 몇 명을 뽑는다는 거야? 3명. 8명 중에 3명 뽑는 건 뭘까? 8가지? 회장 1명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네. 7, 6. 이걸 좀 멋있게 기호로 쓰면 뭘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다음. 들어가 볼게요. 자, 1, 2, 3, 4, 5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 카드가 있는데요.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 만들려고 한대. 그냥 조건 없는 3자리 자연수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5가지. 여기 4가지. 여기 3가지. 그러니까 얘네 다 곱하면 될 거예요. 짝수는 얘들아 무조건 1의 자리에 뭐가 와야 돼? 2 또는 4가 와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2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를 써버렸대 여기서. 그럼 여기 이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겠지. 얘네 셋이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0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 다시 풀어볼게. 0 하나 추가하고 3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 자, 지금 카드가 지금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긴 0이 올 수가 없겠죠. 그럼 몇 가지? 5가지. 근데 이젠 여기에 0이 와도 되니까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여기 몇 가지? 그렇지. 0 있을 때와 없을 때 잘 구분해서 풀어야 돼요. 이해됐지? 자, 내가 대표형을 몇 번 풀어야 되나? 내가 아까 여기 하다가 만 것 같아요. 9번. 905번. 자,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대. 문자로 이쁘게 쓰면 뭘까? 그러니까 좀 오늘 배운 것으로 쓰면 5P3. 그거 얼마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끝이에요. 됐어? 다음. 자, 이제 내가 설명한 대표적인 유형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죠? 이웃하게. 자, 1학년 3명, 2학년 4명 있는데 이웃하여 세우고 싶대요. 1학년끼리. 이해됐어? 자, 1학년 학생 3명 있대. 이렇게 표현할게. 2학년 학생이 4명 있대. 이렇게. 근데 얘네들 이제 한 식구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드럼통에 집어넣고. 그럼 이제 총 사람 몇 명이 된 거예요? 5명 나열하는 거? 5팩. 맞죠? 그 다음에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6. 그러니까 3팩.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곱하면 되겠죠? 120 곱하기 6 하면 되겠지? 자, 2번째. 이번엔 뭐 하고 싶대요? 2번째 유형이죠. 그렇지. 이웃하지 않게. 그럼 칸막이를 세울 건데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래요. 그럼 남자 제외하고 누구로 칸막이 세워야 돼? 여자로 세워야겠지. 자, 여자로 3명 세울 거니까 몇 팩? 3팩. 자, 그럼 얘들아 남자가 여기 들어가면 되지 않냐? 남자가 여기 들어가도 이웃하지 않는 거고요. 맞잖아요? 여기랑 여기 들어가도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4가지 중에 2자리 뽑아서 나열하는 거 요거잖아요. 4자리 중에 2자리 뽑아서 나열하는 거. 끝났죠? 그럼 얘 4 곱하기 3, 얘 6이지? 얘네 셋이 곱하는 거야. 됐어? 식 진짜 짧죠? 한 문제 푸는 식이 요 정도예요. 별로 안 걸리겠죠?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일렬로 서서 기다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양 끝에 여학생이 와야 된대. 양 끝에 여학생이 와야 된대. 지금 사람이 7명이에요. 근데 여기랑 여기랑 여학생 와야 된대. 근데 여학생이 지금 몇 명?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가지. 여기 한 명 섰어. 그럼 여기는 3가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아무렇게나 서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몇 팩? 몇 팩? 5팩. 남은 5명 일렬로 세우는 거. 이렇게 싹 곱하면 되겠죠. 끝이에요. 됐죠? 응. 그러니까 아마 요 유형은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양 끝에 먼저 세우기.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쉬울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적어도 라는 문제가 나오네요. 문자가 지금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와야 된대. 모음이 누군데? I, E, 그 다음에 자음은 S, L, N, T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6개를 세울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와야 된다는 거에 반대말이 뭘까?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된다는 거에 반대말. 둘 다. 그렇지. 양 끝에 자음이 오면 되잖아요. 전체 경우에서 요걸 빼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 그럼 양 끝에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3가지. 그 다음 여기 몇 팩?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몇 팩? 6팩에서 빼는 겁니다. 그럼 720에서 뭘 빼야 될까? 12 곱하기 24를 빼면 되겠죠. 됐어? 이건 안 할게요. 0, 1, 2, 3, 4, 5 숫자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는데요. 3장을 뽑아서 만들 건데 3자리 자연수 중에 3의 배수만 구해달래요. 우리 3의 배수는 특징이 있는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뭐여야 되지? 우리 예를 들면 이거 3의 배수잖아요. 왜요? 각 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뭐기 때문에? 3의 배수기 때문에. 이거 3의 배수예요. 자, 이거 3의 배수다? 왜요? 각 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얼마지? 6, 3의 배수기 때문에 3의 배수예요. 맞지? 자, 3의 배수는 특징이 있어요.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럼 약간 번외로 4의 배수도 특징이 있는데 4의 배수도 특징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맞지? 4의 배수가 끝에 두 자리가 항상 4의 배수여야 됩니다. 끝에 자리가 항상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알겠지? 요런 특징이 있어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럼 얘들아,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거 뭐 있을까?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와야 된대. 예를 들면 요 세트 있죠? 맞지? 요 세트 갖고 있으면 3의 배수가 무조건 되겠네. 또 뭐 있을까? 312. 이것도 있어요. 또 뭐 있을까? 뭐야? 420. 그렇지. 또 뭐 있을까? 뭐야? 3, 4, 2. 그래요. 2, 3, 4. 요거 말고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됐어요? 자, 내가 요거 가지고 3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이제 요 세트 가지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그렇지. 0 때문에 2가지. 그 다음에 0 있어도 되니까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니까 총 몇 가지? 4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아무나 와도 되니까 3팩, 3, 2, 1 이렇게 되니까 6가지. 얘 마찬가지로 몇 가지겠어? 0 오면 안 되니까. 그렇지. 4가지. 얘 0이 없으니까 몇 가지? 6가지. 자, 요 4마리는 다 더해요, 곱해요? 더해야겠죠. 그치? 그거 얼마?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유형 15번까지. 내가 쪼개서 나갔기 때문에 다 못 풉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요 문제를 풀 건데 너네 혹시 이게 뭔지 아니? 그 영어 사전 같은 거 본 적 있어? 본 적 있죠. 그럼 뭐부터 시작하니? 영어 사전을 피면? 알파벳? A, 그치. A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문자 A, B, C, D인데요. 당연히 맨 처음 영어 사전을 폈을 때 요게 오겠지. 그 다음에 영어 사전 폈을 때 이게 오겠지. 이런 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이해됐어? 그런데 잘 봐봐. 내가 지금 얘가 몇 번째 오는지 궁금하네.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 거야. 근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걸 다 써가지고 제가 몇 번째 나오는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 첫 번째 자리 숫자가 이렇게 생각해볼게.
첫 번째 자리 숫자가 A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겠어? A 써버렸어.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총 몇 팩? 4팩이라서 앞자리가 A일 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부 다 24가지입니다. 맞잖아요. 그럼 앞자리가 B일 때는 마찬가지로 몇 팩? 4팩이기 때문에 몇 가지겠어? 24가지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몇 개의 글자가 채워졌겠어요? 48개의 글자가 채워졌겠죠.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따질 건데요. 이번에는 제 C, A까지 좀 따져볼게요. 맨 처음 C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 맨 처음에 오는 게 A일 거 아니에요. 사전식 배열할 때. 그럼 여기 몇 가지? 3팩. 그러니까 몇 가지? 6가지. 그럼 여기까지 총 몇 개의 글자가 채워졌을까? 54개가 채워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 뭐 해야 돼? A 다음에 B. 몇 팩? 3팩. 그래서 6가지인데 여기까지 몇 개? 60개가 채워졌을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잠깐만. C, B 얘까지 채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것까지 제 베스트 풀어야 되니까 여기 2팩 2가지 하니까 몇 가지겠어요? 여기가 몇 번째야? 5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 C, B A 다음 뭐 와야 되냐? A, B 이렇게 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 몇 가지? 2팩 2가지기 때문에 여기다 2개 더하면 58개일 거야. 그럼 그 다음 뭐 와야 돼? C, B, E. 그 다음 뭐 와야 돼? 가장 빠른 거. 그렇지. A. 그 다음에 D. 그치. 이게 59번째. 그 다음에 C, B, E. 그 다음 뭐 와야 돼? D, A. 이게 60번째겠네요. 끝. 됐어요?